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내일 12월 6일은 여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통상 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으면은 지난 100일 동안의 소회, 그리고 앞으로 자기의 또 비전,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자 간담회를 갖곤 합니다. 근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금 최측근인 54세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검찰의 칼끝은 지금 단순히 이 씨가, 극단적 선택한 이 씨가 과연 호가 호위하는 가운데 자기가 혼자 착복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러저러한 것을 갖다가 이낙연 대표를 보고 그 누군가, 옵티머스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주었고, 그것을 갖다가 과연 이낙연 대표가 알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는 내일 기자 간담회를 할 정신, 또 그럴 마음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지금 가뜩이나 한때는 지난 8.29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구가했던 이낙연 대표, 이제는 이재명 지사한테 밀린 그런 형국. 어제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당히 한 4%포인트 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한테 밀리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도 밀리는,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로 보아서는 100일 동안에 정확히 지지율을 갖다가 반을 까먹은 겁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측근인 이모 부실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지, 지지율은 떨어지지, 거기다 본인이 당 대표 맡고 드디어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입니다만은 어제 그제 보니까 국민의힘에 밀리는 2등으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낙연 의원 이번에 전당대회 참여하느냐 마느냐 많은 부분들을 헷갈려 했는데, 본인이 무리에 무리수를 두고 친문 세력들의 어떻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만은, 마치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격으로 이제 친문들, 얼마 전이죠, 56명의 현역 의원들이 민주주의 4.0 연구원을 만들어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 대표격입니다만은 친문에 나와서 그런 얘기까지 했죠. 이재명 또 이낙연 아닌 제3, 제4 후보도 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분위기라면은 검찰의 수사 목을 좋아오고 친문은 서서히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낙마했을 경우 최대 수혜자는 아무래도 저쪽 진영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겠죠. 쓸만한 선수들 다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시장 극단적 선택, 안희정은 이미 예진역에 감옥 갔고, 김경수 지금 보면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사실상 레이스에서 탈락한 상태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길이나 같이 또 올라왔습니다만 이미 낙마된 상태, 오래전에 이미 낙마했죠. 사실 그동안 이낙연 또 이재명 두 사람 양자 대결 구도로 그동안 보면 자기들끼리 22% 범위내에서 치고받았습니다만은, 현재의 분위기라면은 이낙연 지금 민주당 대표 조만간 낙마에, 그런 어떻게 보면 낙마의 그 아픔, 쓰라림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남게 되었을 경우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뜩이나 친문들, 당 주류들은 보면 이재명 지사를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낙연이란 나름대로 그쪽에 대안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문들하고 또 당 주류하고 크게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교환하리만큼 영리하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아웃복싱을 하고 있죠. 그랬던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낙마하게 되었을 경우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너희들 나 말고 다른 대안 있어? 없잖아. 그렇다면 나를 잘 알아보셔 라고 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드디어 독보적 존재로 떠오른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할 겁니다. 존재감을 과시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일까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일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이 반토막난 가장 큰 이유는 대표 100일 동안 그야말로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 쓴소리 못했죠. 추미애 사태로 지난 9월, 10월, 11월 거의 100일 동안 전 국민의 눈은 오로지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한테 가 있었습니다. 그때 추미애가 저렇게 난장을 치고 난장을 부리고 그야말로 망동을 하는데 170 몇 명의 의원이 있다는 민주당 대표로서 이낙연 대표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한번 쓴소리한 적이 있었던가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야 된다는 그런데 앞장서는 모습 속에서 이낙연 대표는 이미 존재감을 상실한 겁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미 임기 1년 조금 더 남긴 문재인 대통령과 본격적인 차별화 전략에 들어갈 겁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이 보면은 친문들 중심으로 와글와글 들끓는 부분에 대해서 쐐기를 박을 겁니다. 또 청와대 참모들, 또 문재인 대통령 중심의 내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상당수 중도층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 이재명은 역시 사이다야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사이다 발언함으로써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드디어 사이다 발언을 함으로써 대통령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그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 또 당의 친문 대깨문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갖다 소씀 자를 겁니다. 왜?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이낙연이 낙마된 상태에서 나 외에 매달릴 사람이 없잖아. 나한테 매달려 라고 마구 어떻게 보면 핍박에 가까울 정도로 친문에 대해서 차별화 전략을 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친문과 대깨문들, 또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 옹위하고 있는 청와대 세력들은 어떤 행보를 취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격렬하게 이재명에 대해서 위토하고 저항하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낮에는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저녁에는 이재명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충성맹세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분열이죠. 분열입니다. 그야말로 이번에 이낙연 대표의 낭만은 이재명의 득세와, 이재명의 득세는 문재인의 약화와 민주당 또 범여권의 분열로 자연스럽게 귀착될 겁니다. 사실 이낙연 대표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얘기했듯이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냈던 시간의 보복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낙연 대표 이제 오늘로서 99일째, 내일이면 100일입니다만 100일 동안 제대로 보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때로는 마구잡이로 폭주하고 있는 그러한 추미애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당연히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최측근인 비서실 부실장은 극단적 선택하고, 흔한 얘기로 76만원 그 복학기 대여료 그거 대납받았다고 극단적 선택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낙연 대표 주변에 사면 초과의 덫이 깔리고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서 얼마 전이죠.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결정적으로 자기가 허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했습니까? 이른바 직무집행정지, 다음에 직무집행정지하고, 다음에 징계 청구하고, 거기에다가 대검에 수사 의뢰하고, 그 다음날
이낙연 대표 이런 얘기했죠. 자, 윤석열은 흔한 얘기로 나쁜 사람이고 나쁜 놈이니까 여기 대해서 긴급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좋다. 이 상황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된 이런 그야말로 초유의 일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 그 대신 그것을 갖다 집행했던 추미애 법무장관도 함께 국정조사하자. 사실 이낙연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당의 핵심들, 당의 주류 세력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했죠. 대표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 격리하는 통에 흐름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 무슨 흐름을 모른단 말입니까? 당 대표가 그 흐름, 어느 흐름을 말하는 겁니까? 청와대 오다를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이낙연 대표는 그야말로 바지저고리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미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이낙연을 갖다가 그렇게 깊이 고려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생각했던 대깨문들 급격히 이낙연으로부터 지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재밌는 현상이 있죠.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호남에서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호남 출신의, 전남지사 출신의 이낙연 당대표가 차기 대통령 되기를 은근히, 강력하게 바라고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이낙연, 문재인, 이낙연이 환상의 콤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은 우리 정권이야 라고 지지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낙연 대표가 보면 어느 순간에 서서히 고사되고 토사구팽되는 그런 광경 보면서 호남 사람들이 또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그야말로 불신의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조만간 낙마에 쓴 고배를 마시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이 기세등등하게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당 주류 대깨문을 갖다가 압박하고 들어갈 것이고, 또 그들은 나름대로 일부 이탈자는 있겠으나 강렬하게 이재명에게 비토하고 저항할 겁니다. 여권의 분열, 범여권의 분열로 귀착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실은 역대 우리 대한민국의 텐텐이 있었죠. 88년 노태우, 93년 YS 보수정권 10년, 다음에 98년 DJ, 2003년 노무현 또 10년, 그 이후에 2008년 MB 이명박, 2013년 박근혜, 비록 5년을 못 지었습니다만은 10년 주기로 정권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집권 5년 만에 아마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 절제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하고 관용이 없는 그 정권을 국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민심은 바다와 같은 겁니다. 때로는 정부를 띄우기도 하지만 오만방자하게 관용도 모르고 무한질주하는 그러한 정권, 정부 바로 뒤집어 엎습니다. 그 단초, 이번에 불현듯 찾아온 이낙연, 가뜩이나 지금 사면 초과에 갇힌데 최측근인 이모부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드디어 낙마 초읽기에 들어갔고, 이낙연의 낙마는 결국 이재명의 득세는 문재인의 추락, 그 추락을 방지하려는 대깨문들의 저항, 결국 범여권의 분열, 그 다음에 정권의 상실, 패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